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윤입니다. 오늘은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 사이에서의 비트코인 붐, 그리고 알고랜드, 마지막으로는 구글과 데퍼랩스의 제휴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s a Bitcoin boom among baby boomers report BTC markets. 베이비붐 세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가요? 네,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BTC 마켓에 따르면요, 그 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1946년에서 64년까지의 노인이라고 하기 그래서 좀 네, 고령자분들이 연장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젊은 세대, 즉 18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 세대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세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 고령자분들이 이 암호화폐를 투자처의 하나로, 좋은 투자처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 세대층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어서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베이비붐 세대는 상당히 많은 부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금융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장기 투자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왠지 개인적인 이 생각으로는 중장년층에서는 좀 장투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것 수도 같습니다.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처럼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3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초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단타를 친다기보다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보다는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호주라는 나라가 호주인의 17%가 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주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얼마 전에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이제 우체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미 붐이 일고 있군요. 네,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암호화폐가 좀 제도권에 좀 끌어들여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권에 좀 끌어들여진 만큼, 들어온 만큼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주 인구의 28%, 즉 설문조사에서 28%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가 좀 규제가 약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권으로 이 암호화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금융 어드바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바이저들로부터 자문을 받다 보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규제가 도입되면 그러한 부분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가치를 좀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그렇고 전 연령층에서 인정을 받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한 연관해서 투자 동기를 좀 더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 설문조사 결과 조기 은퇴를 위해서 우리랑 좀 비슷하죠. 조기 은퇴를 위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사람들이 34%에 달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좀 전에 베이비붐 세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금도 투자를 하지만 안전자산을 좀 금으로 선호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금과 같은 지금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점점 등락폭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한 10% 정도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나 혼자 뒤처져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의 응답률을 차지한 조기 은퇴를 위해서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비트코인으로 뭐 일찍 퇴사하기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솔라나 네. 86,000%. 네. 예. 그래서 ICO에 들어가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지만 또 단타를 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금에 옛날엔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금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뭐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커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회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망한 알트코인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나 다뤄보면 좋을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기다,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암호화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는 좀 고령자분들도 암호화폐를 좀 투자처로 인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대체 투자의 하나로 보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겠습니다. 구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Google Cloud partners with Dapper Labs is NFT on the cards. 구글이 데퍼랩스와 제휴해서 NFT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호재일 것 같은데 어떤 기사인가요? 네, 구글 클라우드가 NFT 이제 마켓 스튜디오인 데퍼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옛날부터 어떤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상당한 호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네. 2017년, 2018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좀 잘 봐야 돼요. 네. 예. 이 파트너십은 구글이 직접 NFT를 뭐 만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데퍼랩스에서 그 만든 블록체인이 있어요. 플로우라는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 플로우는 뭐 NFT 생성이라든지 뭐 게임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은 뭐 GPU나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를 자기가 형성을 해서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로 노드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AWS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가 AWS에 비해서는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사업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회사랑 협업을 해서 플로우 노드를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시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플로우 노드를 사용하는 이 데퍼랩스라는 곳과 제휴를 맺었다라는 이슈로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플로우와 데퍼랩스 각각 어떤 곳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퍼랩스는 그 NFT 시장에서 한 4위를 차지하는 예,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네. 예, 1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픈시가 네. 1위고요. 그 2위는 엑시 인피니티. 예, 상당히 핫하죠. 네. 예. 2위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립토펑크. 얘도 상당히 핫한 건데 그게 위해서 데퍼랩스는 여러분들이 크립토키티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크립토키티를 만든 회사가 데퍼랩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FT 시장에서 굉장히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네요, 데퍼랩스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플로우 코인과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데퍼랩스에서 NFT를 만들고 그리고 NFT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임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플로우라는 블록체인을 런칭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는 플로우 코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죠. 네. 네. 그래서 플로우 코인이 최근에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 네. 클라우드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근데 이 대기업이 지금까지는 잘 드러내고 어떤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가 일반적인 안정적인 좋은 투자처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이렇게 또 홍보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런 좀 자신의 그런 행보를 드러내지 않는가.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회사들과 앞으로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FT 시장에 진출을 하면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웹 3.0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웹 3.0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웹 3.0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플랫폼 웹 2.0 때는 플랫폼 오너들이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웹 3.0 시대에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그런 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좀 더 신기술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럼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허가권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미세하게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그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들어와서 AI나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과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웹 1.0부터 2.0, 3.0까지 3.0이 가장 좀 좋은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웹 1.0은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웹으로 홍보하는 단계였다라고 한다면요. 웹 2.0은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로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협업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 웹 2.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은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플랫폼 오너로부터 내가 좀 갖고 오는 그런 것을 웹 3.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랑 같이 융합이 돼서 구글을 보면 내가 검색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지능형 웹도 웹 3.0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웹 3.0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는 데이터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다. 그리고 AI와 기반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기사에서 저희가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노드를 운영한다는 게 꼭 전문가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고 팔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괜찮은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노드를 운영함으로써 채굴 시장에 일반인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AWS나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플로우나 다른 토큰에 대한 그런 서버를 운영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일반인한테도 점점 오픈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랜드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Skybridge raises $100 million for Algorand fund and files for crypto company ETF.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 알고랜드 펀드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네, 코인 관련된 기사네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스카이브리지가 암호화폐 기반의 이제 ETF 상장 신청을 했고요. 그게 첫 번째 기사고 두 번째는 알고랜드 펀드를 모금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쓸지 이제 계획을 오픈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이게 호재 뉴스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당히 좀 유사한 기사를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가 펀드를 모금했다. 한 3억 달러에 관련된 펀드를 모금했다. 그런 거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고랜드와 관련된 펀드가 이렇게 모집됐다는 것은 알고랜드의 이제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모금한 펀드를 알고랜드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알고랜드 위에서 또 NFT 관련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디파이 상품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되면 좀 또 알고랜드라는 코인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알고랜드라는 코인 이름이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랜드 코인 어떤 코인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면요? 네, 알고랜드는 2017년에 출범을 했고요. 처음부터 디파이를 위해서 나타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라요. 예, 그래서 뭐 블록 형성 시간이 1000분의 1초. 아, 1000분의 1초요? 네, 정말 거의 뭐 블록 형성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빨라서 지금 뭐 디파이 금융에 좀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뭐 샤드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을 레이어 1이라고 한다면 레이어 1을 도와주기 위한 레이어 2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고랜드는 레이어 1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제도라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샬 제도가 알고랜드 기반 CBDC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국가 네트워크인 BNS도 알고랜드를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알고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블록 형성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솔라나 이슈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같고 다른지, 왜냐하면 솔라나 코인이 몇 주 사이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초 대비해서 86,000%가량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비교를 한다 보면은 알고랜드도 어느 정도 상승이 점쳐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인 리스트에서 ICO를 한 거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중에 솔라나는 상당히 많이 한 8만%의 수익을 냈지만 알고랜드는 그 수익 폭이 최근까지도 적자였었어요. 처음 ICO 가격에 비해서. 아, 정말요? 네, 그 요즘은 좀 올랐는데요. 그래서 알고랜드도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돈을 모금했는데 솔라나는 이제 3억 달러 정도를 모금했고 이 스카이 브릿지는 알고랜드에 1억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다. 저 솔라나가 좀 더 크죠. 하지만 대신에 알고랜드 재단에서 최근에 3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혁신 지원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내에서 디파이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잘 만드는 회사들에게 500달러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펀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아마 알고랜드 위에서 디파이 관련된 상품을 만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NFT와 디파이가 계속해서 이제 시소처럼 NFT가 잘 나갈 때 또 디파이가 쳐졌다가 다시 디파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또 NFT가 상당히 잘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디파이 쪽 코인도 한번 유심히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시소가 좀 기울 때를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솔라나도 이 투자 받은 이후에 되게 좀 급격한 코인의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알고랜드도 이 제2의 솔라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랜드와 솔라나 유사한 호재의 뉴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